There's no other feeling than being a Wolves fan. 상대 선수가 황희찬을 향해 제키찬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울버햄튼 동료 포덴세는 그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고 퇴장당했습니다. 경기 후 포덴세는 황희찬과의 사진 그리고 하트 하나를 인스타에 업로드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인종차별 관련 내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동료를 위해 상대 얼굴을 날려버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포덴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불꽃 남자 포덴세에 대한 소개는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황희찬과 함께한 선수는 포덴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울버햄튼 동료들은 상황 직후 황희찬에게 너가 원한다면 즉시 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즉 코모와의 경기를 보이콧하고 축구를 멈추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경기가 지속되길 원했고 오늘 감독은 어려운 순간에도 황희찬은 팀을 최우선으로 했다. 황희찬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고 아침에 다시 괜찮은지 확인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울버햄튼 동료들과 감독의 엄청난 보호막은 그들이 제키찬이란 발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며 동양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 정도는 농담이고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말했던 이들의 미개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성룡이나 이소룡 등을 활용해 동양인을 조롱하는 특정 목소리가 있었고 배운 사람들은 그 뿌리에 동양인은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팀 코모는 SNS 성명을 통해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을 확대시킨, 즉 얼굴을 때린 울버햄튼 선수가 실망스럽다는 정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미국의 스무디킹 매장 직원이 한국인에게 성룡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건네고 해고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양인을 향한 인종차별의 특징입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이 무조건적으로 등장하고 그게 인종차별인가? 라고 되묻는 오모론다 또한 반드시 등장합니다. 흑인을 향한 차별은 그냥 안 된다로 못이 박혀있지만 동양인을 향한 차별은 우선 인지의 단계에서 자주 논쟁이 생겨왔습니다. 하지만 스무디킹의 해고 사례로 알 수 있듯 일부 사회에선 동양인 인종차별자들에게 제동을 걸어왔고 울버햄튼 또한 유럽축구연맹의 제소를 결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첼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인종차별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엔조가 코파 이후 버스 안에서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노래를 동료들과 함께 불렀고 첼시의 흑인 선수 폭탄하는 그 장면을 캡처해서 자기 인스타에 박제해버렸습니다. 이후 첼시의 말랑사르, 브로야, 수파나 라비아, 은쿤쿠와 구스토 등이 단체로 엔조의 인스타를 언팔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완전한 내부 분열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브라질과 달리 흑인 선수들의 비율이 낮거나 아예 영명인 대표팀이 흔했습니다. 그들의 버스안도 같은 풍경이었고 엔조가 직접 올린 영상은 후폭풍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전부 앙골라 출신이라는 가사의 노래는 지난 월드컵 결승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앙골라라는 표현은 흑인 선수들의 구분이 어렵고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을 보고 중국인 혹은 성룡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도 유사한 지점의 차별입니다. 당연히 첼시의 흑인 선수들 전체가 반발했고 엔조는 첼시 훈련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던 엔조와 황희찬을 향한 차별에 주먹을 날린 포덴세의 차이는 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덴세는 1995년 포르투갈 오에이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유럽 아이가 그렇듯 유년 시절 그에게는 축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누볐고 당연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그의 재능을 알아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버지인 퀸티노 포덴세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유명한 벤피카의 팬이었습니다. 지난 베실바 영상에 자세히 소개했지만 벤피카 팬들의 구단을 향한 애정은 상상을 초월하고 종교적이기까지 합니다. Silva or Bernardo Silva? Oh, David. David, he was unbelievable. Gabriel Jesus or Alexander Zinchenko? Oh my God, I love them both. They're both my friends. I cannot answer that. Manchester United or Sporting Club Portugal? I have to go with United, sorry. 맨시티에서 모든 영광을 거머쥔 실바는 지금도 벤피카의 라이벌 스포르팅보다는 차라리 시티의 라이벌 메뉴가 낫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실바는 유년 시절 전부를 바친 벤피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라리가와 시티에서 비로소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에는 벤피카가 있고 라이벌은 스포르팅입니다.
그런 벤피카의 팬이었던 포덴세의 아버지는 즉시 아들의 재능을 확인하고 축구를 향한 아들의 야망을 되묻습니다. 포덴세 또한 축구에 뜻이 있었고 아버지는 6살 아들의 축구 훈련을 위한 특별한 일정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8살이 되던 해에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유소년 클럽 중 하나인 벨레넨세스 아카데미에 포덴세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의 중산층이었기에 아들에 대한 무한 지원이 가능했고 벤피카 팬으로서 포르투갈의 축구 재능을 키운다는 것은 아들과 미래를 위한 두 마리 토끼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꿈꾸는 가장 빛나는 미래는 벤피카 유니폼의 포덴세라는 그들의 성씨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원대한 포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살의 포덴세에게 반전이자 가족에게는 말벼락이 떨어집니다. 그의 영입을 시도한 팀은 충격적이게도 벤피카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팀 스포르팅이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언젠가 벤피카의 제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살이었던 어린 포덴세는 가족과 달리 스포르팅을 향한 증오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알치노, 포덴세를 포함한 삼촌, 이모들 전부가 축구에 빠져있는 완전한 풋볼 패밀리였습니다. 아들에게 축구를 선물한 아버지는 그 선택이 미래에 라이벌팀을 위한 재능이 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축구팀에 대한 원초적 사랑은 초월적입니다. 무태 신앙처럼 자신의 아버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강한 뿌리이고 평생을 자신의 클럽과 함께 이기고 지며 울고 웃고 살아갑니다. 결국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벤피카의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던 집안은 아들의 스포르팅 입단을 허락했고 평생 동안 가장 저주했던 클럽을 응원하게 되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선택인지 가늠이 안 될 수 있지만 포르투갈인들에게 이것은 선대부터 믿어온 유서 깊은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과 진배 없습니다. 10살 소년의 모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겐 축구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9년간의 스포르팅 생활은 불편한 동거 이전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배경이었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클럽과 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빛나는 데뷔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올림피아코스에 이어 그의 눈앞에는 세계 최고 무대 EPL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소년의 여정은 결국 울버햄튼 10번 유니폼이란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트로피를 획득해야 득점왕을 타야만 성공이라 표현하지만 전세계 축구 어린이 중 프로 유니폼을 손에 쥔 선수는 극소수입니다. 그중 EPL까지 도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포덴세의 알려진 취미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난 그는 지금도 경기장 밖에서의 시간을 해변에서 보내길 좋아하고 외딴 곳에 홀로 앉아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색하는 사람,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동시에 습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키찬이란 단어의 포덴세는 당사자인 황희찬보다 더 크게 분노했고 상대방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포덴세의 성격을 내성적이라고 표현했고 그녀 앞에서 포덴세는 그저 순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점잖고 순종적이지만 불의에는 주먹을 날린 포덴세는 불꽃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키찬이 인종차별이 맞을까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포덴세의 유대감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인 그의 SNS엔 오직 가족들과의 사진이 가득하고 화려한 파티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언론은 가족이 그에게 심어준 소속감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족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선수들은 동료에게도 같은 감정을 공유했던 사례가 축구계엔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별에 대항하여 주먹을 사용한 사례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폭력에 반대하지만 상대팀은 먼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물리적인 구타보다 인종차별은 더 강하고 잔인한 폭력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내 가족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포덴세의 주먹이 없었다면 상대방은 그게 잘못된 일인지 평생 모르고 살다 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상처받는데 누군가는 알지도 못하는 잔인함입니다. 벤피카 팬이었다가 스포르팅으로 변심한 아들 바보에게서 자란 포덴세는 황희찬 또한 누군가의 아들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바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길거리에서 벤피카 서포터들을 만나면 항상 저에게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묻곤 합니다. 100%는 업계의 벤피카로 돌아올 것이라 약속할 순 없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는 결코 스포르팅이나 포르투에선 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벤피카에서 12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게 벤피카 팬입니다. 포덴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12년이 아니라 평생을 벤피카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벤피카보다 늦게 만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은 뒤바뀌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가족, 동료, 친구, 연인, 다양한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눈에 들어올 때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차별에 반대하고 따뜻함을 응원합니다.